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옴니버스 공포영화 괴기맨션의 후속작 괴기열차를 시사회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배경이 낡은 맨션에서 지하철로 변경되었고 SNL 코리아 주기자로 유명한 주연영이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공포 콘텐츠 채널 호러킨 다경을 운영하는 주인공 김다경은 예전에 비해 시청자가 급감하고 같은 멀티채널 네트워크 회사의 뷰티 크리에이터 리나에게 입지 또한 밀리자 대박날만한 소재를 찾기 위해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지하철역 광림역의 역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역장은 실종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애주가라는 것을 간파한 다경이 고급술을 준비하자 마지못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에 과잠을 입고 다니면서 재학생을 사칭하던 재수생은 2달간 학원을 빼먹고 술에 쩔어있는 한량같은 삶을 보내던 중 지하철 문에 지속적으로 머리를 박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 머리를 박던 여자가 얼마 전에 광림역 승강장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던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겁에 질려 지하철에서 내리지만 하필 그 역은 사건이 벌어진 광림역이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쌍꺼풀 수술까지 했던 여중생 이미주는 환자복을 입고 피투성이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던 한 여자가 지하철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열차를 뛰쳐나가 급하게 환승할 정거장으로 가지만 염산이 담긴 컵을 들고 있던 붕대녀에게 쫓기게 됩니다. 한때 번듯한 직장과 가족이 있었지만 지금은 광림역의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김씨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자판기 밑을 뒤지던 중 의문의 빨간 동전을 발견하고 어딘가 달라 보이는 자판기에 빨간 동전을 넣어서 나온 음료수 캔을 따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사라진 사람이 남긴 옷 속 돈을 털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맛봅니다. 3가지 괴담으로 만든 영상들이 대박나서 다경은 구독자 100만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지만 자신의 성공에 질투를 느낀 리나의 견제에 위기를 느끼고 다시 역장을 찾아가 괴담들을 더 요청합니다. 웹툰 작가인 주인공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맨션에 찾아가 관리인에게 괴담들을 들으면서 전개되는 옴니버스 형식이었던 전작 괴기맨션과 완벽히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허름한 자취촌도 아니고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의 맨션이 배경이었던 전작과는 다르게 현대인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배경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닿아 있는 느낌이었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지하철역에서 막차를 타면서 느낀 서늘함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괴담은 많이 들어본 지하철 괴담과 비슷하면서도 늦은 밤에 사람이 별로 없는 지하철을 탈 때 계속 떠오를 만한 내용이라 첫 번째 괴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괴기맨션에선 괴담이 끝나고 주인공과 관리인이 대화를 나누며 관객들이 숨을 고르고 쉬어가는 장면이 빨리 끝나고 다음 괴담이 시작되었으면 했지만 괴기열차의 두 주인공인 김다경과 역장을 연기한 주연영과 전배수 두 배우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함께 출연하며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기 때문인지 다음 괴담이 나오기 전에 쉬어가는 장면에서도 지루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작중 등장하는 4번째 괴담은 괴기맨션의 604호 에피소드와 비슷하게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환공포증을 유발한다는 점은 같지만 단순히 징그러웠던 전작과는 다르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고 꽃과 관련된 장면이란 점에서 9월에 출시 예정인 게임 사일런트 힐 F의 티저 트레일러와 비슷했습니다. 비슷하게 지하철역이 배경인 공포영화 옥스역 귀신이 원작 웹툰의 참신함을 살리지 못하고 해당 영화의 각본을 쓴 타카하시 히로시 작가의 대표작 링 시리즈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해서 호평받았던 것처럼 괴기열차는 전작 괴기맨션의 배경을 지하철역으로 옮기고 캐릭터들과 괴담만 바꿨을 뿐 스토리 구조와 결말이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괴기맨션과 동일한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작과 완벽히 똑같이 만들 거면 굳이 나올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기맨션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서 전작보다 무서웠다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도 없고 텅 빈 지하철역과 승객들에겐 낯선 철로 안쪽 터널의 모습을 비추는 장면들의 으스스한 분위기는 좋았지만 전작과 동일하게 점프 스퀘어가 나오는 타이밍이 누구나 예측 가능할 정도로 뻔하고 마지막 부분은 전작과 완벽히 동일한 전개라는 것을 깨달은 시점부터 공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줄 공포영화로선 몇 주 전에 개봉한 노이즈가 체감상 훨씬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옴니버스 공포영화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괴기열차는 최소한 전작인 괴기맨션보단 잘 만든 영화이길 바랬는데 다행히 개선된 부분들도 있지만 아쉽게도 전작의 단점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전개와 결말이 완벽히 동일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영화관 입장권이 10,000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라면 킬링타임용 공포영화로 괜찮다고 했겠지만 일반 2D 상영관 요금이 15,000원이고 팝콘과 음료수까지 사면 30,000원이 넘는 지금은 보라고 하고 싶지 않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공포영화를 보는 것이라면 차라리 노이즈를 보고 괴기열차는 OTT에 올라오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듣기론 제작사에서 괴기 시리즈의 속편들을 더 만들 예정인 것 같은데 다음 편은 전개와 결말을 똑같이 답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괴기열차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